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뇌내망상을 한 거지. 문재인 586 집단이. 최소한 이제 뭐 김정은이한테 좀 따뜻거릴 수 있는 걸 했다라고 했는데 never 미국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 어저께 예. 맥메스터 그러니까 그 국가안보보좌관 볼튼 네, 이전에 볼튼 이전에 군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정치적으로 순진한 사람이에요. 근데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랑 이제 그 케미 못 맞춰가지고 쫓겨난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살벌한 발언했다고요. 그렇죠. 더 세게 줘야 된다. 북한 더 세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질로 보면 볼튼보다 맥메스터가 100번 난 거야. 그렇죠. 볼튼은 쫓겨난 다음에 트럼프가 내 말 안 듣고 있다 사박에 가서 지금 나발 불고 다니고 있는데 맥메스터는 그렇게 나발 분 적이 없어. 그리고 이번에서는 딱 지금 북한 더 세게 줘야 된다. 쟤들 굴복시켜야 된다. 사실 이 발언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은 요새 마음이나 행태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요새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러죠? 어제 10월 10일 북조선인민공화국 장군일. 장군일이지. 쌍십절이죠. 10월 10일 10일이니까. 예. 거기에 이제 근데 걔들이 선군 정치를 하는 애들이라 그렇죠. 강성되고 이 창군일이 실제로는 장국이 그러니까 건국일이야. 그렇죠. 네.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홀수회는 우리가 뭐 동양에서 그런 게 홀수회는 군사 퍼레이드를 꼭 해요. 근데 뭐 작수회도 하는 데도 있지만은 뭐 원래가 이제 홀수 기념회. 74주년인가 그런데 75주년이나 73주년은 하는데 원래 74주년 짝수 기념회니까 군사 퍼레이드는 없다는 게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짝수회도 꼭 하는 거는 저게 또 이제 사교리니까 그것도 효심은 지극해. 그래서 인민들한테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그래서 금수산 궁전에 가서 그 모졸레 할아버지 아버지 그 모졸레라 그러면 불어 발음이라 못 알아들으셔. 모솔리움. 그러니까 영묘.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정치적 영묘가 5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러시아의 레닌 영묘. 그 다음에 호치민 영묘. 그 다음에 모택동 영묘. 영묘는 4개네. 그 다음에 평양 금수산궁전인데 금수산궁전에는 미이라가 둘이 나란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이라가 전 세계에서 다섯 구야. 5구가 있죠. 제가 로망이 뭔 줄 알아? 이거 다 사들여가지고 관광? 헐값에 사들여서 관광센터 하나 만드는 거야. 악마의 미이라 전시회. 그러니까 레닌은 한번 미이라 팔라 그랬었던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 소련 막 무너질 때 91년도 91년 12월에 무너진 직후에 어떤 이상한 사기꾼이 스탈린을 깼잖아요. 스탈린은 미이라 끄집어내서 없애버렸고 그 레닌 미이라는 지금도 남아 있잖아. 어떤 이상한 사기꾼이 레닌 미이라 팔겠다고 전 세계에 광고를 내고 다닌 적 있어. 러시아 사기꾼. 그러니까. 저 그때 되면 저 기획실장 시켜주세요. 그거는 혼자서 해서 짭짤하게 그냥 용돈 버린대. 그래요? 그게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그건. 그게 살벌한데 누가 오겠어? 그 미이라 구경하러.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그렇고 또 뭐 근데 거길도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없죠. 하여튼 금수산궁전 갔는지 안 갔는지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도가 없다는 게 그게 이제 아마 트럼프 눈치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안 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SLBM 저번에 며칠 전에 발사한 거 그게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 가지고 쏘았으니까. 그러니까 BLBM이네. SLBM이 서브마린 론치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 서브마린 론치드 발리스틱 미사일. 그게 바지선이니까 바질 론치드. 바질 론치드. 발리스틱 미사일. BLBM이야. BLBM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얼마나 근데 그 발사를 근데 그게 이제 중앙통신에서 사진 한 컷이 나왔다도 없어졌는데 김정은이가 서 있었을 자리가 적절히 이제 커팅을 했는데 여기에 그 인민복 아주 고급 인민복에 일부 팔만 나왔어. 팔이 다 나온 게 아니고 커팅을 했는데 까만 양이 약간 있었어. 그거 이제 윌리엄 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주 캐나다에 있는 저 윌리엄 리가 그걸 이제 봤는데 저도 보기 재밌더라고요. 아주 눈이 날카로워. 날카로워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좀 더 보려고 그랬더만 그거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 사진 네, 자체가, 그 사진 자체가. 예. 그러니까 참 조선중앙통신에서 지금 거짓말 못해요. 어디 온 데서 다 눈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박지프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진실을 캐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덮어지기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김정은이라면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김정은도 시진핑이 미국에 몰려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시진핑 저 뚱땡이가 제가 혹시 우리 나나 이 김일성 영생교가 다루는 지배하고 있는 북한을 미국에 손절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의심을 할 수가 있지. 시진핑을 의심할 수 손절매해서 있다고. 미국에 팔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선 야 내가 나 자신을 손절매할까? 내가 내 손절매 타이밍 놓치면 진핑이가 나를 손절매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배신 때리냐 게임을 진핑이랑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 깊숙한 지금 예, 아마 게임에 들어가 있는 것 이 이야기는 같은데. 국내에서 우리가 처음 할 겁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가 그 심리전이에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얘기하다 갑자기 나 정은이랑 계속 통화하고 있어. 엊그저께 그랬거든. 그게 이제 이 둘 사이에 쐐기 박는 거거든. 야 진평아, 나 쟤랑 통화하고 있는데, 야 쟤가 말이야, 너 무슨 얘기할 것 같다고 너 생각하니? 그 이야기죠. 그 사인이죠. 나한테 트럼프 타워 한 층 줄 거예요, 두 층 줄 거예요, 어느 층 줄 거예요? 우리 할배부터 애비가 꼬비천원 달러 금괴 중에 나한테 몇 톤 몇 달러 허락해 줄 거예요. 이거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진핑이한테 그거고 이제 정은이한테는 야 내가 너랑 하고 있는 비밀 통화 내용은 얘기 안 하는데 내가 통화하고 있다는 거는 있다. 쟤들도 알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너 좀 빨리 결정해야 될 걸. 그렇지. 이 게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 심리적 그러니까 심리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마 국내든 미국이든 이 이야기는 처음으로 아마 이 조병설전에서 제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미국과 트럼프와 김정은이 뭐 아니면은 다자적으로 문재인, 시진핑 뭐 그다음에 김정은, 트럼프 이 게임 아니면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게임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실제 이 게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텐션, 요소는 가장 긴장도가 맞습니다. 높은 거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지금 선택의 타이밍과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치킨 게임은 네. 정말 트럼프와 어마무시한 게임 이론을 보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 맞아요.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학자분들이 박지프께서 안 하셨는데 경제학이나 뭐 경제학을 하셨으니까 경제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소위 진실의 순간,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뭐 투키티데스 함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자면은 저 오토바이가 오케이 그건 이제 의지의 게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동북아의 그 힘의 게임에서 제일 지금 긴장도가 높고 제일 스릴 있는 거는 시진핑과 맞아요. 의외로 그 보도 양쪽 다 폐쇄 사회라 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지금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그 살 떨리는 게임이라는 건. 근데 게임이 그렇게 펼쳐질 거라고 나한테 1년 전에 얘기한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이지수 교수. 그렇죠. 그 명지대 그렇죠. 그 그렇죠. 북한학과 교수. 예. 내가 북한학하는 학자 중에 유일하게 인정하는 양반인데 이지수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 박 대표 저기 그 정은이가 트럼프하고 진핑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이상한 수를 둘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제 오실레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을. 요동을 치고 있는 거라고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서. 아무튼 숨막히는 진짜 어떤 그 노벨 그 경제학자도 밝히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게임 이론의 현실적 사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아시아에서. 근데 이 진핑과 정은이의 게임,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걸 조병설전에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토탈리테리언 리액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 그것도 뭐 이야기했고 뭐 쿼자이 토탈리테리언 유사 전체주의. 그건 저희가 만든 용어지. 그래서 하여튼 뭐 문재인 586 집단의 하여튼 유사 전체주의. 화두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 진핑이와 정은이가 이 게임을 하는 프레셔는 트럼프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제 참관하셔야
하나의 포인트가 좀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이제 이제 센탈출 조병설전 또 그 전에 제가 센탈출한 지가 이제 한 1년 한 6개월 되는데 또 조병설전 한 지 1년 넘었죠. 우리가. 넘었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미중 전쟁, 중국 자유화, 그 다음에 이 미국에 의한 그 북한 접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생경했죠. 좀 생경한 낯설은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보기엔 민초 자유시민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야, 그 미국이 중국 가만두겠어? 저 끝까지 가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또 요새 하도 문재인 586 집단이 뭐 뻥을 치고 조중동에 뻥을 쳐가지고 중국 북한을 뭐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시키도록 아무리 세뇌를 했었어도 그 여러 번 그런 세뇌가 빵꾸 나는 거, 세뇌 거짓말에 빵꾸 나는 걸 보시고 일반 민초 자유시민들이 야, 미국이 저거 북한 가만 안 두려고 하는 것 같아. 중국 힘 빠지면 결국 북한 미국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이제는. 그 사이에 뭐 저기 정원이가 먼저 팀은 좋고. 뭐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은이가 북한을 팔아먹고 튀던 혹은 정은이 밑에 수하들이 정은이 수하들이 정은이를 잡아 죽이고 튀던 혹은 그냥 생짜배기로 미국이 들어가던 결국 유엔군에 의한 북한 지역의 전면적 접수 진입은 피할 길이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암암리의 사람들 사이에 얘기가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이제 트럼프 만나서 돈 조금 들고 가서 이제 우리 문통이 프레임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뭐 파키스탄 모델로 간다. 볼턴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내내 망상이지.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가 지금 탄핵에 올라와서 뭐 선거에 불리하니까 대한민국을 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내 망상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거는 거꾸로입니다. 미국은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구도는 변한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안팎에 사실은 이제 그 뭐 우리가 구도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제 정치의 아주 리얼한 현실적인 면모를 우리는 중시 여기고 관찰하고 있고 우리는 망상에 찌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안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 안팎으로 동시에 그 자유혁명의 자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화되는 거예요. 자유혁명의 본질이 네. 이제 혁명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지금 조화하고 있고. 자유혁명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진실, 거짓 진실, 참과 거짓의 변별을 통해서 존엄한 개인에 도달한다. 그렇죠. 그게 자유혁명의 핵심 코어거든. 그게 문명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자유민주주의고, 그렇죠.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대한민국이고,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사유재산과 시장제도고,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옹호하는 거고. 그렇죠. 동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거든 이게. 근데 이제 한국이든 뭐 중국 포함한 아시아 전체든 이제 자유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 동안에 이제 뭐 에너지 문제다 또 냉전 때 그 중국을 끌어넣기 위한 키신저 외교혁명이다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한 5, 60년 동안에 상당히 난삽한 요소가 한번 한 국민이 끝나고 다른 국민으로 가는데 그 화두가 기본적으로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자유혁명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제 동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 우리의 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즉 조중동과 같은 거대 언론 혹은 야당이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자유혁명을 이끌고 혹은 참여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장하겠다니까. 우리가 뭐 잔소리 계속 해야죠, 뭐. 그래서 나가서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요새 우리 쪽의 구호를 좀 정확히 엑기스로 딱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두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우리 체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전술 차원에서의 구호 두 개. 뭘로 꼽으실래요? 우선 재지연자는 응당 제값을 치르게 해야죠. 조국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13, 19 확인한 거는 문재인 타도입니다. 무슨 하야, 탄핵 이거 아니에요. 타도의 대상이지. 그렇죠. 아니 저는 내란 선동하는 게 아니고 타도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이 있죠. 선거혁명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구속, 문재인 타도. 이게 전술적 체감적 구호 2대 구호예요. 그렇죠. 예. 외칠 때 어떻게 외치는지 알아? 어떻게 합니까? 조국 꺼져. 네. 문재인 꺼져. 네. 우리는 꺼져로 해.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열받았을 때 하는 거고 네. 조국 구속, 문재인 타도. 그 다음에는 원칙적 전략적 차원의 구호 두 개를 우리가 정리하면 뭐가 돼요? 그게 나오는 이 원칙이라는 게 에너지예요. 명분이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지속혁명 혹은 자유혁명. 이거 한 20년 동안 계속 밀고 가야 되니까 계속 밀고 쟤들 가야죠. 권력 다 끄집어 내리더라도 한 2,500만 주민이 완전히 존엄한 개인으로 스스로 부활될 때까지 그렇죠. 지속되는 거니까 자유혁명.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지속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 질서, 건설, 그다음에 문명 이런 겁니다. 자유혁명이에요. 원칙적 전략적 구호 넘버 2는 우리가 탄핵을 참여해야 돼요. 탄핵 참여. 네. 왜냐하면은 뭐 우리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별종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후의 사건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거짓의 대표니까. 거짓의 대표죠. 근데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도 왜 주도했던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참여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지 없는 사람이지든지 감정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흉악한 저 말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인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는 구성이 안 돼요. 그다음에 탄핵을 못 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당 탄핵이 그러니까 친박. 그때 이게 거짓이야. 이런 이유로 거짓이야라고 용감하게 혹 자기한테 효과적으로 저항을 안 했지 친박에. 권력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서 이용해 먹은 사람들의 이름이지 정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라가 흔들릴 때 기회주의였고 보신주의지. 분열주의자였습니다. 내가 보신하고 그 보신이 바로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공천을 받아서 박근혜 소위 대통령을 받아서 호가호인했어요. 소위 말하면 벼슬은 가졌어요. 근데 위기 때 정말 이게 단순한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닌 이건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거짓의 탄핵이다. 예. 이런 방식으로 내가 못했다. 마지노선 딱 치고 거기서 옥새 교구 사이를 했었어야 그렇죠. 돼. 네. 그 교구 사이를 누가 했냐? 최경환이가 했어, 서청원이가 했어, 윤상현이가 했어.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못했죠. 제일 먼저 서청원이부터 하야라고 질서 있는 퇴진. 그걸 서청원이가 먼저 했잖아. 그게 친박 좌장이라는 자가. 그래서 그것도 역사의 재현입니다. 탄핵을 주도하고 음모한 자들은 주도 음모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고 네. 탄핵을 막지 못한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친박은 그거 자기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을 하는 저도 조 박사는 나는 그때 다 그 거짓을 알고 있었으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이든 뭐든 아니면 그냥 생활을 하는 생활인이든 그때 요새 같이 소위 말 소셜 미디어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유튜브가 되고 이래가지고 막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미숙했던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생업에 바빠서 그리고 뭐 자유시민체를 형성을 못한 거야. 게을러서 혹은 그냥 둔감해서 그거를 정말 굉장히 어둠이 몰려고 제가 같이 사실은 그 한참 그 촛불 집회가 나오고 난 한참 진행될 때 가장 고조에 이르렀을 때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지금도 저 네이버에 검색하면 딱 나와요. 촛불은 전체주의로 가는 악마의 티켓이다. 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내 개인적으로 하고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좀 더 체계적으로 역할을 못했던 거 참여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순간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그 순간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저기 그 효순 미선의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한 그 반미 광란, 예. 그 다음에 광우뻥 광란, 그 다음에 천안함 광란, 예. 이런 거를 보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전투적 네트워크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온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그 입장과 참여의 내용은 다르지만 참여라는 것 자체는 맞다고.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참여고 탄핵이고 진실에 대한 탄핵이고 네. 그다음에 존엄한 개인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참여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어. 나는 박 대통령도 참여해야 된다고 봐. 당연죠. 그러니까 통치 기술상, 통치 스타일상 좀 더 효과적으로 저쪽 종북, 친북, 좌파, 평양, 베이징과 싸우지 못한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진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난 거거든요. 그 요새 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네. 젊은 친구들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네. 그거 정말 공짜가 아니. 그 이제 뭐 이런 이야기지만은 그 이제 조금 독일어 중에서 제일 내가 잘 못하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아우프헤벤이라는 게 있어요. 예, 참여는 그 시대를 극복하는 겁니다. 좋은 말이다. 예. 참여는 시대를 극복하는 원동력이다. 원동력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함정에 탄핵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은 수혜자든 피해자든 전부 다 쓰고요. 네. 그리고 다 우리 전체가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네. 다시 이 수복이 되려 그러면은 참여와 극복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우리가 네 개의 구호를 앞으로 통일해 봅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죠. 예. 하나는 첫째 조국 구속, 예. 두 번째 문재인 타도, 그렇죠. 세 번째 자유혁명, 네. 네 번째 탄핵 참여. 네, 맞습니다. 예. 이 네 개의 구호를 가지고 예. 이제 활발한 이 자유와 진실을 위한 예. 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는 전쟁입니다. 예.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